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승사입니다. FDA 재신청을 많이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공지가 왔죠. 네, 간암 신약 재심차 신청서 제출 및 NDA 신청서 제출 및 FDA 접수를 완료했다라는 공지를 이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HLB가 직접 게재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드디어 기다렸던 결과가 발표됐죠. 이제 1차적인 관문은 이제 통과를 했고 이제 승인까지의 여정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잘 드릴 거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되죠. HLB 자회사인 엘레바와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은 미국 현지 시간 20일에 FDA 신약 재심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FDA는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항서제약이 좀 더 늦게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맞춰서 20일에 정확하게 제출을 했죠. NDA와 BLA를 위한 서류 제출이 간단하지 분량에도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네. 양사는 재심사의 빠른 제출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으며 목표한 일정대로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함으로써 신약허가 본심사도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CRL을 받았을 때 CMC에 미흡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CRL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은 만큼 승인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항서제약은 그간 CMC에 대한 완결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언론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특별한 수정 사항에 대한 거는 이미 보완을 완료하고 항서제약에서 CMC 부분 소통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특히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는 지난 5월 아스코에서 발표된 역대 최장의 환자 생존 기간 MOS 23.8개월 데이터도 추가 반영되었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어요. 이제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지만 방역요법이 이제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한 이제 재심사 서류 제출 드디어 1차 부분이 넘어간 거죠. 자, 그다음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요. 자, 1. NDA, BLA는 9월 20 제출되었습니다. 자, N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 허가 승인 신청이고 이제 BLA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 의약품 승인 신청입니다. 자, FDA는 12ER에서는 12인데 12ER 같은 경우는 인체 유래 생물의약품 바이오에서 추출한 의약품 얘기 부분이고 CDER 같은 경우는 제너럴한 약, 신약 그리고 또 신약을 평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결정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 NDA와 BLA는 CDER에서 리뷰를 하기에 서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리어됩니다. 최장 30일이기 때문에 네, 검토 기간이 클래스 1이나 2를 결정하는 부분이 요구 30일이기 때문에 즉 10월 20일 이내에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로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근데 이제 30일 이내 대부분 다 2주에서 3주 정도 안에 결정이 나게 되죠. 자, CMC 현장에 가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건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FDA의 판단일 뿐 사안과는 경중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존에 HB에 대한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마 CR을 받았을 때 CMC 부분에서 이제 제조시설 부분에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사 부분까지도 혹시나 진행을 할 경우에는 클래스 2를 가게 될 건데 아마 기존에 7월에 미팅을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 제조 공정 부분도 중간에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클래스 2보다는 클래스 1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좀 지켜봐야죠. 서류 제출로부터 클래스 1은 2개월, 그리고 클래스 2는 6개월 이내로 승인 결정일에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제출로부터 클래스 1일 경우에는 2개월이니까 11월, 늦어도 20, 그리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3월 20일이 되는 거죠. 이전에 결과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임상 결과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가장 효능이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죠. 항서제약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클래스 1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승인까지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죠 앞으로. 자, 그러면 글로벌 3상 임상을 직접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
직접 FDA 허가 신청하는 것, NDA, BLA를 동시에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순탄치 않았던 것에 대한 주주님의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자, 직판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다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고, 일단 끝으로 저희 임직원들은 모두 수개월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대해 아낌없는 성원에 큰 결실로 이어질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FDA 재신청 부분이 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얼마나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직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윗꼬리를 다는 거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앞전에 대한 물량들 소화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존 영상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위 앞전 물량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거라면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서 흐름을 갖고 가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HLB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날 이렇게 7이라고 문자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다음 날인 9월 11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추천드렸죠. 미국 대선 해리스 수혜세터 및 의료 AI 관련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가는 장 시작 전에 4,05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 애매하게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4,05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셀바스 헬스케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30% 이상에서 상한가에 딱 들어가서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4,015원에 시작을 했고 저가도 4,015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050원 이하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명명과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텐데,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나셔서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사용하시던가 신용을 써서 크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족들과 외식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5에서 비중 10% 정도 아니면 더 작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나 FDA 재신청에 대한 부분에 힘의 탄력을 받을 건가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96,500원에 대한 저항 부분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시원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위에 부분, 네, 바로 11만 5천 원 부분과 바로 이 13만 원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 월요일 날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
네, 그리고 이때 수급이 엄청나게 따라붙으면서 이때 한번 이 앞전 물량들을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윗꼬리를 달면서 또 앞전 물량들에 대한 소화를 계속 한다라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기존 영상에서도 이 9만 원대에 FDA 미팅 끝나고 나서 이 96,500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면 엄청나게 물량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IR에서 이제 9월에 신청한다고 그러면서 나왔죠. 그 이후에. 자, 그래서 그때 이 말 안 믿고, 네,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뭐 자기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가져가시는 건 상관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바이앤셀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79,000원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된다? 네, 바로 눌릴 때마다 비중 추가 시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또 추세 전환을 돌릴 때, 네, 8만 원 하단 찍고서 8만 원을 다시 올라올 때 말씀드려요. 네,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면, 네, 쌍바닥을 한번 만들고 갈 수 있다. 위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만 5천 원 위로. 근데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9만 원 다시 돌파했을 때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왜냐? 비중 추가. 왜냐하면 세력들은 흔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마지막 흡수를 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이렇게 위에 돌파해서 고점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왜냐? 앞전 물량에 대한 부분.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부분은 소화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대신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던 라인들은 지켜준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비중 추가의 패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왜냐? 이 하단에서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이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서 사고 팔고를 계속 하고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돌파를 못하면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고 이 밑에서 다시 비중 추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서 96,500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얘기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내고 계실 거고요. 이제 월요일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상한가를 간다면 11만 6,600원 언저리 부근이죠. 이 기존에 있던 고점 부근 11만 4천 원대에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먼저 1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 체크는 어떻게 돼요? 이 13만 원을 돌파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약간의 주의해야 될 부분 말씀드릴 텐데 FDA 재신청 부분에서 일단 요 이슈는 재신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이제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기존의 고점들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힘있게 돌파를 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승인 기대감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한번 눌리겠죠. 네, 그리고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다시 보일 거고, 승인 기대감이 가까우면서 이제 FDA CDER에서 이제 니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죠. 자, CDER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이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 단기간에 또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수익을 상단에서 챙기고 우리는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도 타점을 잘 잡아서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챙기고 있죠. 자, 이렇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영상으로는 바로 안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대응 타점들 그리고 전략 정보 등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문자로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냐 요 차이가 이제 있는데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과 180일이죠. 이 두 개의 차이는 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받고서 눌림 주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겠죠. 기대감에. 경우에는 더 폭등을 할 거예요. 왜냐? 물량들 세력들이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더 급락을 시킨 후에 왜냐?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밑에서 더 낮은 금액에서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많은 악재들이 나오겠죠.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최종 꼬린점은 같지만 결국에 기간이 틀리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아, 뭐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상관없어. 나는 뭐 여유롭게 또 눌리면 더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사고 파는 전략으로 더 많은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제가 매일 HLB 영상 거의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HLB 영상 보러 와주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 대응 내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 등을 100% 무료로 챙겨드리니까요. 실시간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 이제 직판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발매 3년 차에서는 2조 4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조죠. 그리고 5년 차에는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6천. 자, 근데 이제 가남 매출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남 부분에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 가남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간암에 대한 FDA 승인이 통과되면 나머지도 더 같은 약물이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죠. 이 확장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진짜 2조 4천억이 나온다면 당연히 셀트리온 지금 현재 셀트리온만큼의 시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